어떻게 고백을 말하면 좋을지 화술 상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화술 강의 진행을 맡고 있는 LBC 소장 임철웅입니다. 오늘도 화술 상담이 왔는데 오늘은 굉장히 재밌는 내용이에요. 고백을 앞둔 한 여성분의 상담입니다. 저는 26살에 4대 기독교 집안에서 모태신앙으로 태어나 뼛속까지 기독교 가치관을 갖고 태어났습니다. 지금까지 혼전 순결에 대한 가치관에 대해서도 흔들림이 없고요. 그 가치관을 지킬 수 있었던 이유는 저에겐 모태솔로라는 든든한 철벽이 존재하기 때문이에요. 이거는 혼전 순결을 지킨 게 아니라 모태솔로였던 거잖아요. 네, 아무튼 좋습니다. 아버지가 직업군인이셔서 군인 아저씨들이 정말 득실득실한 곳에서 자랐는데 그 사이에서 이 철벽을 지키기란 시베리아에서 폭풍우를 뚫고 가는 듯한 고난의 시간들이었어요. 그래도 아무나 만날 수 없다라는 굳은 의지와 저와 같은 가치관, 기독교라는 가치관을 가진 사람을 만나고 싶은 마음 하나로 지금까지 기대하며 버텨왔어요. 선생님도 가끔 강의하다 설명하다시피 철벽녀들의 특징은 제가 고스란히 가지고 있는 듯해요. 웬만해서는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1대1 만남이나 개인 카톡은 잘 안 하는 편이고요. 근데 그냥 저의 친절함으로 스스로 오해를 하는 형제님들이 계시지만 그런 걸 알게 되면 더 철저하게 벽을 높이 쌓아 올려요. 그리고 의도적 어장관리는 정말 증오하는 1인이에요. 여튼 제가 요즘 너무 많은 형제님들의 찔러봄으로 지쳐 이제는 좀 임재 있는 몸이 되고 싶어졌어요. 이런 걸 선택할 수 있는 분이라는 게 참 대단하시네요. 네. 저에겐 15년 이상 된 한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지금까지 모든 형제님들 통틀어서 저의 짝으로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을 예전부터 해왔었어요. 가치관이나 환경 등 여러 가지 조건을 봤을 때요. 그 조건이라는 게 좀 그렇지만 이미 저는 감정에 휘둘려 만남을 가진 나이는 지났고 결혼을 전제로 만나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15년 된 친구랑은 그냥 친구 남자로 지속적으로 만남을 가져왔고 저의 이런 철벽적 면모를 잘 아는 친구예요. 10일 뒤에 이 친구를 만나기로 했는데 제가 먼저 이 친구에게 만나보자고 얘기를 할까 해요. 그 친구 입장에선 정말 당황스러울 것 같아요. 제가 먼저 이런 얘기를 꺼내는 성격이 아닌 걸 잘 알 테니까요. 저도 참 어려울 줄 알았는데 갑자기 마음에 굳은 의지가 생기더니 말해봐야겠다는 결심이 생기더라고요. 좀 웃기지만 지금까지 남자가 먼저 고백하게 만드는 것도 맞고 여자가 먼저 고백하는 건 말도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해왔어요. 그런데 일단 그 친구가 너무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어서 친구라는 명분으로 만나 썸을 탄다는 게 불가능한 상황이다 보니 어쩔 수 없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그 친구에게 말을 해야 하는데 사실 제가 그 친구에게 막 설레고 떨리는 감정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도 우리 한번 만나보지 않겠냐고 제안을 해보고 싶어요. 이런 고백을 담담하게 했을 때 상대 입장에서 기분 나빠할 수도 있겠다라는 걱정과 그 친구도 저를 나쁘게 생각하고 있지 않지만 이건 물론 개인적인 생각이라고 써주셨습니다. 그래도 거절당하면 그 이후의 관계에 대해서도 조금 두려움은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말을 꺼내면 좋을지, 그 친구가 너무 당황스럽지 않게 미리 어떻게 사인을 줘야 하는지, 어떻게 자연스럽게 끌고 가야 하는지 추천해 주실 강의가 있다면 추천해 주시거나 조언해 주시면 감사히 참고하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라고 써주셨는데 이런 고민을 가지고 추천해 줄 강의를 찾는다는 거는 조금 어렵죠. 이건 강의로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26에 처음으로 남성분을 사귀고자 이제 결심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 실은 힌트가 너무너무 많이 부족하네요. 그 남성분이 15년을 알고 지냈다고 하지만 15년간 뭐 최소 매주 한 번 정도 만난 사이인가? 라고 보면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제 몇 가지 나온 힌트로 좀 소설을 써봤는데 첫 번째는 지금 요즘 너무 많은 남성분들이 자기에게 고백을 한다. 그래서 이제 누군가를 사귀고 싶다라고 했던 거죠. 그러면서 15년 이상 된 친구를 사귀려고 생각을 한 거고. 근데 그러면 지금 나를 좋다고 하는 사람들은 본인이 싫다고 느낀 거잖아요. 굉장히 본인이 눈에 안 차는 상황인 거죠. 그런데 그 15년 이상 된 친구가 좋다라고 하는 건 지금 보면 결혼을 전제로 만나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조건이 괜찮은 사람일 가능성이 크단 말이에요. 그러면 반대로 생각을 했을 때 아닐 수도 있겠지만 이 남성분은 여성들에게 이런 고백을 받은 경험이 좀 있는 사람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질문들이 있어요. 제가 지금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뭐냐면 고백을 하고 나서의 후에 관계를 걱정하시잖아요.
이걸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뭐 막 설레고 떨리는 감정이 있는 건 아니고, 그리고 기분 나빠할 정도로 내가 이렇게 너무 담담해서 기분 나빠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그분이 거절했을 때 본인은 마음의 타격이 없을 거라는 확신이 있으신 거잖아요. 그럼 뭐 실제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뭐 확신이 없다고 말씀을 하실 수 있겠죠. 그러면 본인만 쿨할 수 있으면 저는 이 남성분은 쿨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본인이 거기에 대해서도 후에 더 관여를 안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더 그것 때문에 상대를 뭐 압박하거나 아니면 상대를 서운하게 하거나 상대를 피하거나. 어차피 지금 15년 된 친구라고 하면 26이니까 10살, 11살 이때 만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10살, 11살이면 뭐 초등학생인가요? 초등학교 동창인데, 실제로 뭐 초등학교 동창이랑 매일 만나고 막 그렇게 정말 완전 절친 그런 사이는 아닌 것 같아요. 이것만 봤을 때. 왜냐면 연락했을 때 당황할 거라고 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일단 그런 두려움은 가질 필요가 없어요. 관계에서 내가 고백해서 실패했다? 친구를 잃는다? 이런 고민을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이분하고 앞으로 오랜 시간, 고백을 안 했다고 해도 오랜 시간 동안 지금 관계처럼 친구로 지내는 가능성이 크지 않습니다. 어차피 잃어버릴 수 있는 관계예요. 그러면 고백을 해보는 게 맞겠죠. 고백을 하려고 결심한 것도 잘 하셨어요. 그리고 정보가 제공이 안 돼서 이것도 소설을 써야 되는 부분인데, 그 친구가 너무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거는 원래부터 바쁜 사람이었는지, 몇 가지 안이 있겠죠. 원래부터 바쁜 사람이었나, 아니면 요즘 바빠졌나, 두 가지 중에 하나겠죠. 아니면 바쁜 척을 하는 사람이거나, 셋 중에 하나겠네요. 원래부터 바쁜 사람이었다라는 건 실은 바쁜 척하는 사람일 가능성이 커요. 이 사람한테만 바쁜 거죠. 이 사람이 연락을 했기 때문에 바쁜 거예요. 아니면 뭐 이 사람과 그렇게 막 자주 만나고 그런 게 친한 사이가 아니니까. 저도 이제 굉장히 친한 사람한테는 좀 다른 일 마다하고 달려간단 말이죠. 그런데 좀 덜 친하거나 이런 사람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집에 있는 것도 워낙 좋아하기도 하고 몸도 많이 아프니까, 자주 아프니까, 허약해서, 그러다 보니까 좀 바쁘다라고 이렇게 하면서 좀 덜 만나게 되는 경우도 있고, 요즘엔 실제로 밖에 잘 못 나가서 제가 만남을 거절했던, 만남을 제안했던 제 친구들 죄송해요. 이제 그런 경우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분은 이 질문자분과 지금 관계가 그렇게 친하지 않은 이 남성분은 마음속에서 친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만나도 그만 안 만나도 그만인 마음일 가능성이 크겠죠, 만약 그렇다면. 그리고 두 번째로, 만약 요즘에 바빠진 거다, 요즘에 갑자기 바빠진 상황이다 라고 하면 이분이 취업을 했거나 아니면 무언가 뭐 승진을 했거나 아니면 새로운 일을 시작했거나 뭐 사업을 시작했거나 그런 등등의 변화가 있는 시기일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힌트를 하나 드릴게요. 도서관에서 헌팅을 한다 했을 때 도서관에서 매일 마주치는 여성분이 있어요. 그러면 그 여성분이 화장을 했을 때 고백하는 게 확률이 높을까요? 화장을 안 했을 때 고백하는 게 확률이 높을까요? 화장을 안 했을 때 고백하는 게 확률이 높아요. 상대가 이제 자신감이 좀 떨어져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럴 때 고백하는 게 확률이 더 높단 말이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바빠졌다라는 거는 고백의 확률이 낮아진다는 얘기예요. 반대로 지금 갑자기 이제 15년 만에 그 친구와 뭐 지속적으로 만남을 가져왔지만 이제 와서 고백을 하고 싶어지는 이유는 어떻게 보면 그 친구가 새롭게 가진 자신감 그런 쪽에 좀 어필이 된 건 아닌가라고 좀 돌아봐야겠죠. 그러면 확률로만 따지면 실은 이 남성분은 거절할 가능성이 더 커진 상태인 건 사실이에요. 그러면 이제 알고는 계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한테 정말 왜 이 사람인가라는 걸, 지금 뭐 결혼을 하고 싶은, 지금 나를 좋다고 하는 사람보다 이 사람이 더 조건이 좋은, 물론 뭐 조건을 쫓아가는 것도 자기가 바라는 가치관이니까 그거는 상관없습니다만, 근데 이제 그런 부분을 스스로 이제 알아야 될 거고요.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실제로 해서 상황만으로 보면 그렇게 낙관적인 상황은 아니에요. 그런데 또 좋은 말씀을 드리자면, 여성의 고백을 받고 이 여성이 정말 막 예선 탈락 정도 상황이 아니면 그 고백을 거절하지 않을 가능성이 큰 건 사실이죠. 근데 그거는 여성분들의 고백을 많이 안 받아본 좀 평범한 남자의 얘기고, 지금 이 남성분은 고백을 좀 많이 받아보고 그리고 지금은 또 자신감이 더 높아져 있는 상황일 가능성이 클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지금 힌트를 드리자면, 만약 이분하고 여성분하고 사귈 정도의 사람이었다면 지금 자신감이 터지기 전에
이 여성분과 관계가 발전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은 들어요. 15년간 관계가 발전하지 않았는데 심지어 지금 자신감이 터진 상황에서 두 사람이 잘 될 수 있을까? 갑자기 고백을 해서 잘 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해보면 조금 회의적인 부분은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전략을 좀 세우셔야 되는데, 친구라는 명분으로 자주 보기가 힘들다라고 하셨는데, 실은 여기서는 만나는 빈도를 조금 높여가면서 상대를 좀 간볼 필요는 있어요. 그리고 본인의 매력도 좀 어필을 해야 되고, 지금 어느 정도 본인의 매력이 어필되어 있는지, 정말 친구로서 너무 오래 지냈기 때문에 여자로서 보이기는 하는 건지 이런 걸 모른단 말이죠. 이런 정보를 좀 수집을 좀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담 메일도 굉장히 정성스럽게 잘 써주셨지만 실은 알맹이들이 빠져있잖아요. 제가 지금 오늘 계속 소설을 쓰면서 상담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알맹이들, 그러면 지금 이 남성분을 볼 때도 관계 측면에서 알맹이를 좀 못 바라보고 계신 부분이 있어요. 이 사람은 과연 어떤 생각으로 나를 15년간 만났을까? 이 사람은 과연 어떤 생각으로 나를 15년간 만났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당황스럽지 않게 어떻게 미리 사인을 줘야 하는가, 이거는 좀 자주 보자고 하면 돼요. 명분을 자꾸 만들어서, 그리고 어떻게 자연스럽게 끌고 갈 수 있는지. 그래서 뭔가 자주 볼 수 있는 무언가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만약 먼저 보자고 해서 만났으면 거짓말이라도 좋으니까 이분 사는 근처에서 내가 무언가 프로젝트를 진행을 해서, 이분이 그러니까 뭘 하는 분인지도 모르겠네요. 뭐 26이면 회사원이거나 대학원생이겠죠. 이번에 설문을 하는데 그 지역에 무언가를 좀 조사를 해야 되는데 한 2주 정도만 도와줘, 내 밥은 내가 살게, 이런 정도로 해서 뭔가 명분을 만들어서 좀 자주 볼 계기를 만든다거나, 아니면 미술하는 사람이면 모델 한번 해줘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실제로 제 친구 같은 경우는 그런 식으로 이제 관계가 맺어지는 경우를 봤거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사귀자, 이거는 지금 상황적으로 좋지 않아요. 이 남성분이 만약 지금 환경이 바뀐 상황이면 좀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오히려 이 남성분이 힘들어진 상황이면 지금 그렇게 갑자기 고백하는 게 먹힐 수가 있는데, 오히려 그 반대인 것 같거든요. 그러면 오히려 본인의 고백이 마이너스가 될 거예요. 그래서 뭔가 명분을 주고 자주 볼 계기를 만들어야 되죠. 그런데 여기서 하나가 또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내가 그런 명분을 주고 자주 보자고 해서 부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너무 바빠서 못 만나고 안 만나줘요. 그러면 두 가지 중에 하나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포기하거나 고백하고 차이거나. 둘 다 결국 이제 연인으로서 발전하기는 힘들다는 얘기예요. 내가 그런 명분을 줌에도 불구하고 나를 그렇게 한 번이라도 더 보는 게 그렇게도 못할 정도로 바쁘다라는 거는 실은 친구 이상의 관계를 유지하고 싶지 않다라는 대답이 될 수도 있겠죠. 그래도 저는 고백을 해보시기를 추천드려요. 그게 후회를 없애는 방법이니까요. 모든 상담의 기본이죠. 후회하지 않게 만들어드리기. 그래서 어쨌건 저는 이분이 잘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백을 해서 잘 이루어지시길 바라는데, 지금 상황적으로 그렇게 유리한 상황은 아니다라는 것을 좀 염두에 두시고 조금 장기적으로 보셔야 될 수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예, 오늘 상담은 여기까지 하고, 오늘 어떻게 보면 이제 화술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좀 태도에 대한 이야기를 더 많이 상담을 드렸네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지금 질문이 어떻게 말을 꺼내면 좋을지라고 질문을 해주셨는데, 제가 이거에 대한 답은 지금 못 드렸어요. 왜냐하면 고백을 지금 하지 말라는 말씀, 이렇게 바로 고백을 하는 것보다는 좀 자주 만날 수 있는 제안을 먼저 하라는 답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대답은 제가 안 드렸네요. 당황스럽지 않게 미리 사인을 어떻게 주느냐라는 거는 자주 보자라는 게 미리 사인을 주는 거죠. 만나면서 얘기도 좀 더 많이 해보고, 당연히 사귈 사람이면 내가 뭔가 얘기를 준비하지 않아 가도 어떻게 자연스럽게 얘기를 서로가 할 수 있는 게, 그게 이제 연인이 될 수 있는 길이겠죠. 그리고 어쩌면 15년을 친구로 지냈으니까 뭐 긴장해서 할 말 못할 말 구분 못하고 막 긴장해 있지도 않을 거고. 그렇습니다. 뭐 이 정도로 얘기를 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것도 좀 오래된 상담이라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네요. 제가 답변을 좀 들을 수 있으면 좋겠는데, 혹시라도 이 영상을 보셨다면 후기 올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상담 여기까지고, 다음 시간에도 또 화술 혹은
관계에 대한 상담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쓴 책 마음을 훔치는 대화법 이론편과 실전편 두 권도 많이 사랑해 주시고 LBC 방송국도 검색해서 꼭 구독 눌러주시면 저희가 컨텐츠를 제작하고 유지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